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에 무이치로가 탄지로의 라이벌이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상윤이 도우마를 되체하고 무한성애가 아카자를 되체한 뒤 코쿠시보와 싸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곧바로 코쿠시보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잇고서 뛰어나가 공격을 했고 코쿠시보는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맞받아치며 그들의 실력을 가늠했죠. 무이치로는 이 녀석을 상대로는 곧바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반점을 발현해 공격을 했는데 코쿠시보는 그런 무이치로의 공격까지 여유롭게 막아내며 그 나이에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된 것은 확실히 재능의 영역. 하지만 아무리 천재라고 한들 수백 년을 단련한 내 앞에서는 그저 애송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당신의 말대로 나는 애송이야. 하지만 당신에게 전혀 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받아쳤죠. 코쿠시보는 모든 걸 꿰뚫어보는 이모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거냐? 너에게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다 라고 하며 빠른 속도로 무이치로에게 다가갔고 본보기로 팔 하나를 베어버리기 위해 달의 호흡을 써 뒤돌렸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순간 그 속도를 반응하지 못했는데 그때 다행히 탄지로가 코쿠시보의 공격을 막아 방해를 했죠. 코쿠시보는 그런 탄지로를 보고서 너에게는 보이는 거냐?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그저 묵묵히 코쿠시보의 움직임을 내리치는 세계로 간파하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말 듣고서 자신도 탄지로와 같이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코쿠시보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 알았죠. 코쿠시보는 그때 자신의 혈기수가 합쳐진 달의 호흡 참격을 그들을 향해 쏟아냈고 탄지로는 어느 정도 그 참격들을 피할 수 있었지만 무이치로는 그저 막는 수밖에 없어 몸 곳곳에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분명 시작할 때는 자신이 탄지로보다 훨씬 월등한 실력이었고 자신 역시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토록 격차가 나버렸다는 것에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했죠. 무이치로는 이대로는 탄지로에게 발목만 잡고 짐이 될 뿐이야. 반드시 나도 저 경지를 깨우쳐야 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가 들고 있던 일륜도로부터 어떤 기억이 새어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코쿠시보가 인간이던 시절 무이치로가 현재 들고 있던 일륜도를 들고서 귀살대원으로 활약하던 때의 기억이었죠. 코쿠시보는 동생 요리치처럼 반점을 얻게 되어 막대한 전투력을 얻게 되었지만 내비치는 세계를 얻지 못해 요리치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귀살대 내에서 2인자가 되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비치는 세계를 위한 수련을 계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서는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오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장을 찾아가 항복의 의사를 표시했고 자신을 오니로 만들어주면 귀살대의 당주의 목을 나오겠다고 했죠. 부자는 호흡을 쓰는 검사 오니가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에 그를 오니로 만들었고 미치카츠는 코쿠시보가 된 뒤 약속대로 귀살대 당주의 집에 쳐들어가 그의 목을 베어버린 뒤 자신은 이제 귀살대원이 아니라며 그 일륜도를 그곳에 버려두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칼에 있던 기억은 그의 끝이었고 무이치로는 괜시리 웃음이 나기 시작했죠. 코쿠시보는 왜 웃는 거지? 갑자기 실성이라도 해버린 거냐? 라고 물었는데 무이치로는 사실 너는 태초의 검사라는 타이틀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동생에게 열등감만 가졌던 소인배였구나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신경이 예민해지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너도 결국 그 내비친 세계라는 걸 인간 시절에 터득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 오히려 탄지로보다도 넌 재능이 없던 녀석이었던 거야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 말에 열이 받아 그 입 닥치라고 하며 무이치로에게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렸는데 무이치로는 그 참격을 보고서 슥 피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이치로 역시 내비친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그 단시간에 내비친 세계를 터득하게 된 거지? 라며 당황했죠. 무이치로는 과거 속 코쿠시보의 모습을 보며 현재 자신이 탄지로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이 겹쳐 보였고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내비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기에 탄지로를 자신이 넘어서야 할 존재가 아닌 함께 운명을 같이 할 동료로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내비친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자 오히려 내비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였죠. 무이치로는 이걸로는 열등감을 느낄 사람이 더 많아지겠네?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그래봤자 너희는 인간 나를 이길 순 없다 라고 하며 참격을 마구 더 벗었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당연히 오니 너와 1대1로 싸운다면 널 이길 수 있는 검사는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 인간이기에 함께 연대해서 싸울 수 있어 라고 하며 탄지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탄지로는 다시 해호흡, 무이치로는 달의 호흡을 시연해 코쿠시보를 압박했고 내비친 세계로 완성된 해와 달의 호흡은 코쿠시보의 참격을 깨부숴버리며 코쿠시보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코쿠시보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검술,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모습이라는 거 알았죠. 사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요리치와 동등한 위치에 선 뒤 함께 호흡을 맞춰 오니를 사냥하는 것. 하지만 자신은 그걸 해내지 못했고 그런 아름다운 조합에게 무너지는 역할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면서도 황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이루지 못했지만 검술의 끝을 볼 수 있었으니 후련하다며 꼭 그 검술로 무장을 죽여라 라고 하며 칼을 손에서 놓게 되었고 그렇게 코쿠시보는 탄지로와 무이치로의 칼에 목이 베이게 되었죠. 한편 오니들을 상대하던 주들은 무잔을 먼저 마주치게 되었는데 무잔은 압도적인 파워로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주들은 함께 연계 공격으로 무잔의 목을 베어내기까지 했지만 무잔은 이미 목의 약점은 극복한 상태라 곧바로 재생을 해버렸죠. 그 과정에서 주들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움직이는 무한성 때문에 무잔과의 싸움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들 중 몇 명은 무한성을 조종하는 오니를 찾아 죽여야겠다고 따로 파견이 되었는데 나키메는 멀리서 주들이 접근하면 곧바로 위치를 바꾸어버리며 접근할 수 없게 했고 무잔과 나키메의 조합은 그야말로 뚫리지 않는 완전한 공방일체를 보여줬죠. 무잔은 이 무한성에 들어온 순간부터 너네는 절대로 살아나가지 못한다 라고 하며 너네들의 죽음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들은 모두 죽음은 이미 각오했기에 끝까지 싸울 뿐이라며 무잔에게 덤벼들었지만 건물이 튀어나와 그들의 공격을 방어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한성이 크게 흔들리더니 곳곳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무잔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키메 라고 그녀를 불렀는데 이미 나키메는 누군가에게 목이 베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주들은 도대체 누가 그 오니를 해치운 거지?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는데? 라고 했는데 나키메의 목이 떨어진 쪽에는 무라타가 있었죠. 나키메는 강한 주들의 움직임만 신경 쓰고 있다가 존재감이 없는 무라타를 놓쳐버리고 만 것. 무라타는 강한 오니들을 피해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왔는데 무한성에서 가장 안전했던 곳은 바로 나키메가 있는 자리였고 무라타는 한동안 그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한성 전체에 무장의 목소리가 퍼져나왔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검사들은 죽음이 확정되었다고 하자 무라타는 나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고 라고 하며 나키메의 목을 베어버렸던 거였죠. 무자는 자신의 거처가 무너지자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거대한 촉수를 끄집어내 주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쿠시보의 싸움을 끝낸 뒤 달려온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무자의 촉수를 베어내버렸고 탄지로의 일륜도가 무자의 몸을 베어버리자 어떤 강한 공명 같은 게 느껴졌죠. 무자는 탄지로의 해호흡과 반점을 보고서 기분 나쁜 녀석이 떠오른다며 그대로 탄지로를 힘으로 날려버렸고 탄지로는 땅으로 나뻑 구르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이치로가 달의 호흡으로 무잔을 공격하며 버텼고 달은 전력이 강한 교메이나 사네미 역시 분발하며 무잔을 압박했죠. 하지만 역시 그들의 공격은 무잔의 재생력 앞에서는 무의미했고 무잔의 카운터 공격에 체력만 많이 소모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가 다시 뛰어와 무잔을 해호흡으로 공격했는데 탄지로에게 베인 상처가 타버리며 엄청난 고통을 남겼고 그 부분이 재생이 잘 되지 않았죠. 방금 전 탄지로는 자신의 일륜도가 공명하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때 그 일륜도의 주인이었던 요리치의 의지, 그의 기억이 탄지로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가 본 것은 바로 요리치가 무잔을 발라버렸을 때 사용했던 해호흡 14명, 그리고 요리치가 무잔을 상대할 때 썼던 혁도, 그리고 혁도를 쓰는 방법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죠. 요리치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일륜도가 무잔의 피를 만나게 되자 새로운 주인인 탄지로에게 전해졌던 것. 탄지로는 이번이 사실상 무잔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기에 해호흡 14명으로 마구 무잔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 혼자 상대하기에는 여전히 무잔은 버거운 상대. 무이치로는 자신도 거들어야 한다며 뛰어나가 달의 호흡으로 아까 전 코쿠시보와 싸웠던 것처럼 탄지로와 합을 맞추며 공격을 했죠. 그러자 무이치로의 일륜도와 탄지로의 일륜도는 공명하기 시작했고 무이치로의 칼 역시 혁도로 변하며 그의 공격이 무잔의 세포를 데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광경을 보고서 모두 남은 힘을 짜내 무잔을 공격하라고 외쳤고 주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무잔에게 뛰어들었는데 탄지로와 무이치로의 혁도의 힘이 다른 주들의 일륜도에도 공명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잠깐 동안 혁도를 발휘하게 되며 무잔에게 총공세를 했죠.
부자는 그래봤자 이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며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어째선지 재생이 점점 더디어갔고 체력 역시 뚝뚝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타마요가 아까 주입해놓은 노화와 재생방지약의 효과가 발휘가 되었던 것. 부자는 도망을 가기 위해 발악을 해봤지만 탄지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부자는 이제부터 도망갈 국림할 테니 한 조각도 남김없이 처치해야 한다고 했죠. 부자는 이 녀석들보다 훨씬 강했던 요리치에게서도 살아남았으니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며 수천 개의 우편으로 쪼개져 도망갔는데, 탄지로는 분명 우리 개개인은 태초의 검사보다 약하겠지만 태초의 검사님이 남기신 이 일륜도의 의지에는 자신 혼자서는 죽이지 못한 부자를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료들이 모여 함께 싸운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담겨져 있다 했죠. 그러면서 넌 끝이다 무장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6편들을 베어내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끝내 마지막 한 조각까지 없애 오니아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태초의 검사들이 이루지 못했던 위협을 요리이치의 정신을 이어받은 검사 카마도 탄지로, 미치카츠의 몸을 이어받은 검사 토키토 무이치로가 달성하게 되었죠. 그 이후 기살 때는 가장 큰 공헌자인 탄지로와 무이치로에게 큰 상을 내린 뒤 해체하게 되었고, 타마야는 좀 더 연구를 해 네리코가 인간이 되는 약과 더불어 반점의 부작용을 없애는 약을 만들어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리코는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네리코는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돌아오며 탄지로를 껴안은 뒤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조용히 그 장면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네지코는 무이치로에게도 다가와 그동안 패를 많이 끼쳤다며 정말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오히려 네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인간으로 돌아와 다행이라고 했죠. 그때 탄지로는 그러고 보니 저번에 너네 아빠랑 우리 아빠랑 둘 중 한 명이 아들을 낳고 한 명이 딸을 낳으면 결혼을 시키자는 약속을 했다던데 라고 휘파람을 불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이코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무이치로 역시 당황하며 눈길을 피하자 카나오가 둘이 저러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깔깔거리며 웃었죠. 탄지로는 그런 카나오의 화사한 미소를 보며 얼굴이 빨개졌고, 무이치로는 탄지로 너야말로 왜 카나오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한방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라타가 거대한 보따리를 싸매고 그들의 곁에 지나갔고, 탄지로는 무라타 어디 여행 가는 거야? 라고 물었죠. 무라타는 아무래도 나는 생존력이 기가 막힌 것 같아서 한번 세계 각지의 오지를 탐험하며 살아남아 볼까 해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너라면 분명 어디서든 살아남을 거야. 난 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생명의 업주 생주 무라타라고 생각하거든 이라고 하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요리치와 미치카츠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바로 고쳐내는 과정을 그려왔어요. 역시 무이치로는 아무리 봐도 이런 포지션에 참 잘 어울리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